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내용 전해주세요.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영이의 비밀, 번호. 오늘도 자연이네요. 지난 264화에서 했던 자영이의 비밀이 아니라 자영이의 비밀 번호입니다. 자영이의 비밀 번호. 자, 일단 오늘의 이야기 자영이의 비밀 번호 들어가기 전에 간추린 경제 소식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공급에 문제가 있죠? 오일. 네. 근데 영어로 오일이 또 다른 오일이 있어요. 뭔데요? 연료 오일은 뭐 원유 이러고 우리가 먹는 오일은 뭐 식용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는 다 그냥 똑같이 오일이라고 하니까 other oil problem이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근접해 있는 흑해 지역에서 세계 해바라기유의 반 이상이 생산된답니다. 해바라기를 많이 쓰죠, 전 세계에서. 근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해바라기유의 또 4분의 3 이상이 또 해외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수출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항이 봉쇄됐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유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오일 쇼티지 프로블럼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해바라기유를 식용유로 별로 안 쓰고 콩기름을 주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이쪽 국가들이 지금 식용유 공급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총 3,500만 불을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전쟁이 딱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기부금이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크립토 암호화폐로 됐습니다. 암호화폐로. 그래서 크립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이 도네이션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암호화폐 사용을 승인한 지가. 그래서 다행히 이 암호화폐 사용이 승인됐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이 기부되는 이 암호화폐로 아주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유통되고 또 암호화폐는 이 개인정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은행 계좌로 보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보복을 받을 우려도 없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세계적인 기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고받고 할 때는 암호화폐가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 소식으로 지금 3월 초죠. 그러니까 3월 초니까 2월 고용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 ADP라는 회사에서 항상 민간 부분 고용 실적을 월 초에 발표하는데 2월 달 47만 5천 개 새 일자리가 증가됐다. 이런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다른 뭐 다우존스나 이런 기업에서는 아마 40만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야 했는데 그보다 훨씬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서 아주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라서 경제계에는 아주 훈풍이 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렇게 일자리가 많나? 뭐 지난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대기업 위주로 이제 고용이 더 많이 늘었고 이번 2월에도 1월처럼 그다음에 레저, 숙박, 여행 이 부분에 그 고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움츠려들었던 레저, 숙박, 여행 이 부분에 일자리가 속속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는 이제 이렇게 ADP에서 전월 민간 부분 고용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떤 때는 그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데이터들 다시 한번 재점검하다 보면 지난달 그 실적 발표 중에 뭐 어떤 점을 수정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고용 실적을 수정했습니다. 1월 실적 다시 계산해 보니까 달라졌어요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1월 달에 어떻게 되냐면 2021년 3월부터 이 고용이 계속 늘다가 2021년 12월에도 굉장히 늘었는데 2022년 1월에 뚝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아니었다. 2월 초에 발표할 때는 1월 실적이 30만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아니야, 줄은 게 아니라 50만 개나 더 늘었어 이렇게 발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예요? 그게 80만 개 차이 나죠, 일자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무슨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차이 나나 이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ADP가. 근데 뭐 ADP 관계자는 원래 이렇게 고치는 거다. 그 노동부 통계청의 실적이랑 이렇게 나중에 또 맞추면서 교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달라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난 2월 미국의 일자리는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 났습니다. 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무지하게 올랐으니까 이제 3월 이번 달에 한 0.25%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자율을. 뭐 누구나 봐도 그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0.25%가 아니라 뭐 이자율을 0.5% 올릴까 이런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이자율 올려버리면 그 금융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막 좀 혼돈이 오잖아요. 그걸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은 분명히 0.5% 이자율 인상은 아닌 것 같고 0.25%로 가겠구나 이렇게 한 95% 정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다행이다. 급격스러운 이자율 인상은 안 일어나겠구나라는 점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ADP의 그 고용 실적 증가 1월달 실적 발표도 교정을 해가지고 더 늘어난 걸로 발표했죠. 또 2월달 고용 실적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자율도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0.25% 정도로 나름대로 유순하게 올라가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작용을 해서 오늘 주식시장 많이 올랐죠. 하여튼 이런 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영이의 비밀번호. 우리 자영이는 자영업자의 애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번 태바님도 뭐 지갑을 잊어버렸다 다시 찾았죠? 아니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아유, 다 강도당했다니까요. 못 찾았구나. 그래 하여튼 못 가장 찾았어요. 걱정되는 게 그 거기에 있는 신분증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죠? 예. 것들. 지금 우리 지금 현대 생활에서 이런 개인의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든가 뭐 운전면허증 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이 비밀번호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해킹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태바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너무 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대충. 네. 태바님은 그 비밀번호 같은 거 할 때 자기 생년월일 집어넣죠? 예, 아니요? No,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질문을 누가 하면 앞으로는 절대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어머, 그것도 대답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거 왜 대답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네. 예, 말려들었다. 이런 거 자기 개인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되고 Identity Theft Resource Center ITRC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어제 작년 이 아이디 도용 결과치를 발표했어요. 2020년보다 2021년에 68%나 증가했습니다. 어머. 아이디 도용 사건들이. 그래서 1862건. 어떡해.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좀 큰 회사들 내 고객
정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따진 거예요. 뭐 개인이 뭐 몰래 옆집 아저씨 뭐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 몰래 훔친 거 이런 거 말고 조금 조직적이고 이런 기술적으로 해킹해가지고 도용하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사건만 따진 겁니다. 이런 사건만 미국 내에서 1862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발표한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패스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해킹하기 가장 쉬운 패스워드 20개를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사람들이 그냥 패스워드 한 1, 2, 3, 4, 5, 6 1, 2, 3, 4, 5, 6 말고 이게 길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QWERTY라고 있죠. QWERTY 아시죠? 그 컴퓨터 자판에 보면은 왼쪽 위에 제일 있는 게 순서가 맞아. WERT 아니. 그러니까 패스워드 이거로 치자 또르르.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또 PSSSWRD로 하자. 이러면 모를 걸 아무도 뭐 이러면서 패스워드로 쓰는 게 그 빈도수로 4위나 됩니다. 다 이걸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해킹하는 사람들은 요거 치면은 상당수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어머나. 예. 0, 뭐 ABC 1, 2, 3. 그다음에 I love you 뭐 66666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쓰지 말라. 어떡해. 예. 저 안에 보니까 제 패스워드가 막 들어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거 쓴 사람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은 게 뭐 벌써 결과가 그렇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하이진 이게 뭐예요? 뭐 누리집에서의 위생. 우리가 뭐 몸매 건강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뭐 샤워하고 뭐 이렇게 뭐 손톱 발톱 깎고 막 늘 하잖아요. 피부 관리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 자기 그 보안 정보도 항상 이렇게 그 위생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도 바꾸고 또 기기를 여러 개로 요새는 뭐 원래 그렇게 하죠 다들. 그 컴퓨터나 전화기나 이런 걸로 상호 체크하게 2개로 체크하게 하나로만은 하지 않게 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번 이게 도용당하고 나면 그 피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죠. 태바님이 그 강도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랑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나. 예, 물론 뭐 가슴 철렁한 거는 실제 사람이 뭐 차창을 깨고 가져간 게 더 가슴이 철렁할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액이나 이런 것들은 아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자기 아이디 개인정보가 이렇게 도난당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한 거는 뭐냐면은 이 컴퓨터도 쓰고 뭐 태블릿도 쓰고 뭐 스마트폰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여러 개를 쓰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전화기 하나만 딱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막 얘기하면 한 75%는 전화기 하나에 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개인께 요즘에. 뭐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 중에.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전화기 하나에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구글 어카운트 패스워드 넣고서 뭐 이것저것 쓸 거 아닙니까?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은행 뭐 결제도 그걸로 하고 뭐 그런데 그 전화기를 딱 누군가 가져갔다거나 잊어버렸을 때 패스워드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전화기 장사니까. 맞아요. 다 못합니다. 패스워드. 아찔하다. 진짜 잊어버렸다고 기억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동네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폰이 있으면 그걸 복구를 내가 해드리는데 전화기가 물에 빠졌어요. 뭐 깨졌어요. 뭐 차에 밟혀가지고 박살났어요. 이렇게 되면 전화기 하나에 다 그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메일이나 아이클라우드 패스워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거의. 어떡해. 이론적으로는 자기 신분증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구글 컴퍼니나 아니면 애플 컴퍼니에 막 보내고 해가지고 찾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아찔하네요. 진짜. 한인분들은 그래도 다들 똑똑하시고 이 기계 뭐 민감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패스워드는 꼭 어디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따로. 네. 그 구글 같은 경우는 8글자 이상으로 해야 되고 숫자와 문자, 특수 문자
그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다 들어가게 해서 조합해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처음에 하시는 분들 다 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ABC 하고서 아 이게 왜 안 돼? 하고 다시 바꿔. 그러나서 뜨르륵 하고 입력되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 잘 되네 하고 쓰다가 잊어버려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뭘 넣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 점을 꼭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퍼블릭 와이파이 쓰시잖아요. 뭐 보니까 뭐 데이터 내 거 지금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뭐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 가지고 빨리 친구한테 뭐 보내야 되는데 하고서 가서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왜요? 퍼블릭 와이파이는 그 안전성이 떨어져요. 누군가는 그 퍼블릭 와이파이에서 주고 받은 내용들을 모니터링 하는 곳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퍼블릭 와이파이 쓰실 때는 민감한 그런 내용들 조심하시라는 그런 귀띔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URL이라고 보면은 뭐 HTTP 이렇게 해가지고 웹 어드레스 있는 거 있죠? 윈도우 같은 거 그 맨 창 위쪽에 보면은 네네네. 여기 보면 HTTPS가 바로 하이퍼 뭐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S가 붙어야 돼요. Secure가. Secure S자가 붙인 HTTPS는 안전성이 그래도 좋은 그런 웹 어드레스입니다. 사이트니까 그런 데는 괜찮은데 아직도 뭘 막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S가 없는 그냥 HTTP만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네네네.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는 자기 내용 보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특히 퍼블릭 와이파이,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특히 공항, 그다음에 모텔, 호텔 이런 데도 와이파이 공짜로 주죠. 그런 데서 네네. 어머. 뭐 막 하다가 그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이런 게 안 돼 있는 걸 잘못 쓰다가 아이디가 도난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꽤 큰 비즈니스 오너가 호텔에서 그거 쓰다가 자기 아이디 도난당한 경우 있대요. 그래서 아우, 조심해야겠다. 걸 참고하시라고요. 우리 자영업 하면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뭐 은행에 뭐 저금을 해놔가지고 그 돈 결제하고 뭐 쓰고 있는데 아이디 뭐 도난당해가지고 핑 돈이 날라가면은 물론 뭐 인슈런스 비즈니스 인슈런스를 얻었을 때는 이것까지도 뭐 커버가 되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다면 완전히 어렵게 번 돈이 그냥 어처구니없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자영이의 비밀번호라고 지었고 이 아이디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드리려고 오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